김학의 전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씨가 6년 만에 결국 재구속됐습니다.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라면서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맞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어제 성폭행 혐의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윤중천 씨의 모습을 직접 보시죠.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피스텔에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있었습니까? 잠시만요. 두 번째, 지금 영장심사 신경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전 차관이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하실 말씀.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의 구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이 재판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소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최후 진설에서 여가부 장관 당시 희생자 가족을 만났던 경험을 토로하며 힘도 없는 여가부 장관이 방문한 게 무슨 소용이겠냐 하겠지만 해야만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서 김 정 장관께서 약간 조윤선 장관의 소식을 볼 때 좀 심정이 복잡할 것 같은데 힘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 다 만났다라고 지금 진술했어요. 네, 당시 세월호 가족분들에게 어떤 위로도 사실은 이렇게 극복이 되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한은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뭘 해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건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수인계 해서 갔을 때 전임 장관인 조윤선 장관과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이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참 백방으로 애썼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뭐냐면 긴급 가족 돌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참 안타깝게 이 진짜 사고를 당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을 위해서 팽목항에 가고 난 다음에 남겨진 다른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돌봄이 필요한 다른 어른들이 있으신 가족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다들 지금 본인이 하던 일도 이렇게 다 손을 놓고 애들 구조할까 해서 다 가 있는 상황이라 남겨진 사람들도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가족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 업무다 보니 사실상 거의 그 3개월 동안은 거기 가서 그분들 만나서 지원하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정에서 그런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분들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겠냐 하는 그런 신경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한편 윤중천 씨가 지금 다시 몇 년 만에 재구속됐는데 조홍천 의원님 또 정통 검사 출신이니까 네. 그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 윤중천 씨가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 1도 안 먹힌 것 같아요. 예,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다라고 주장을 이때까지 해왔겠죠. 근데 장소가 별장이 아니고 오피스텔이네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하다는 거는 그 별장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이번에 영장 들어간 거는 오피스텔에서 그 이모 씨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또 김학의 전 차관과 또 관계를 맺게 하고 한 그걸로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그동안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목동 또 주택단지 개발하면서 또 수백억인가요? 문제가 있었고 왜 저런 사안으로 구속이 안 되지 참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구속이 됐네요. 네. 오늘부터 이제 20일, 어제부터 20일인데요. 20일 동안 이제 검찰이 전력을 다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검찰이 어쨌든 자기 조직에 흠이 되건 득이 되건 진실을 밝혀서 지금까지 답답해하는 국민들의 그 답답함을 좀 빨리 해소를 해주기 바랍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라. 네. 하플 주인공 4명 만나봤습니다.